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 한글날 전에 목요일 날 나왔던 10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KB 부동산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보여지는 시장의 흐름인데요.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9월 21일자 시황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몇 주 동안의 흐름만 가지고는 시장을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꾸준히 흐름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보기 때문에, 뭐,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9월 21일자 기준으로 해서 시황을 정리를 했던 건데요.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주춤을 했고, 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세는 강세는 여전했다. 그리고 서울 근교의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근처 전세가 상승세 역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인천권의 매매가는 여전히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구와 중구의 전세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 해운대라든지 대구 수성 달서의 매매가 강세,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정세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역시 그 전세 가격은 비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대전 같은 경우도 매매가 전세가 강세, 울산 같은 경우도 남구 중구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하게 좀 명확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방 시군구 같은 경우를 볼 때는 강원도 전체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청주의 매가는 약세를 보이는데, 흥덕구의 전세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천안이 일부 좀 강세를 유지하면서 공주나 계룡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전라도 쪽으로 가게 되면 전북 쪽에서 전주 덕진이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북 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원 쪽에 성산 의창구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 10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서울 수도권의 특히 이제 서울의 매매가의 같은 경우는 7.10 대책 이후에 강세를 보였던 이 흐름에서 지금 현재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그 흐름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11주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초, 송파, 양천과 같은, 그 다음에 뭐 관악구도 있지만 강동, 뭐 성동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주로 매가가 좀 센 지역,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매매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주까지가 바로 이제 10주차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차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지역 중에서 잠시 주춤했던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강남구도 조금 강세로 좀 돌아선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금천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매매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의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과연 이 전세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이 지역의 매가가 어떻게 변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경기도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7.10 대책 이후에 강세를 보였던 지역들은 주로 광명, 남양주, 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도 매가는 상대적으로 같은 동네, 같은 지역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매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서울 근교 쪽에 있는 그 경기도 쪽에서도 서울에 가차운 그런 지역으로 관심 인도가 넘어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광명 같은 경우가 조금 매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역으로 조금 이동을 좀 해보게 되면은 금방 보셨을 때 색깔이 좀 짙었던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하얀, 그냥 별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로 외곽 지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수도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번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포 지역, 그다음에 뭐 수지 지역, 전통의 이제 그 강세 지역이었죠. 수지 같은 경우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에 보셨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전주에 김포의 전세 가격 상승세를 봤었을 때 전세 가격이 매가로 넘어오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전세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전세가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후반부에 굉장히 색깔이 조금 짙어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7.10 대책 초반에 그 전통적인 선호 지역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접어들면서 색깔들이 좀 짙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안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가는 지금 굉장히 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 지역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1주차가 넘어가는 진짜 앞으로의 몇 주의 모습에 있어서 과연 이런 안산과 같이 전세 가격은 강한데 매가는 좀 약한 이 지역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세 가격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뒷지역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 좀 많은데 외곽 지역이 매가의 움직임에 비해서 후반부 전세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색깔이 강한 느낌이 드시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김포 같은 지역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아직까지 뭐 그 옆에 있는 양주라든지 뭐 이런 지역은 눈에 확실하게 뜨이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 살짝 양주 지역이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의 상승이 매가로 넘어가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 지역은 서울 근교에서 외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부분인데요. 자, 인천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요때 10주차까지였었죠. 지난주에까지 볼 때는 아무래도 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송도가 있는 연수구 지역하고 부평구 지역의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차 들어와서 다른 구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미추홀구. 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투기 지역 지정, 남동구 투기 지역 지정과 뭐 조정 지역 지정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춤했던 곳이었었는데 매매가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계양구, 서구 이쪽 지역은 그래도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역시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물론 이제 색깔로 보게 되면 아주 강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요 밑에 있는 전세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매가가 강해지는 이 지역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 지역이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아까 좀 전에 김포를 얘기하면서 김포랑 가히 붙어 있는 동네가 인천 서구, 특히나 이제 검단 지역인데 이러한 영향도 같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굉장히 뭐 큰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좀 다른 모습. 매가도 약간 움직임이 다른 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움직임의 모습은 아무래도 주변의 전세 가격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그다음에 인천 지역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은요. 전국적으로는 매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것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11주차 들어서 매매가의 상승률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매가의 그 어떤 주춤하는 모습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비율의 기울기는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 부분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전국의 그 전세 가격의 상승세 11주차보다는 이번 주차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이면 이게 전국적인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지는 한번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전체로 보게 되면 강남, 강북의 매매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역시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 상승률은 강남보다 강북의 기울기, 즉 강북의 전세가의 상승률 자체가 조금 더 높게 나가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 지역의 전세 가격의 상승률 자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0 대책 이후 서울 누적 매매가 상승률,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지난주와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강북구, 노원구, 뭐 도봉구 이런 지역이 굉장히 뭐 구로구, 중랑구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세 가격 역시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외곽 지역의 전세 가격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 송파구 역시 그 흔히 말하는 선호되는 지역 중에서는 전세가 상승률이 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하고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전국적인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세의 움직임은 서울, 경기 모든 지역에 다 같이 전세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추가 대책, 전세 안정화 대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경기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 뭐 이런 부분하고 전세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는 광명의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조금씩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외곽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들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비조정 지역이라고 불렸던 김포, 파주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조금 좀 나타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인천 지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서 넘어가고요. 이것을 좀 합산시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전체의 매매 가격 상승률의 추세는요, 서울의 감소 추세가 좀 가장 기울기가 높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것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인천의 그 전세 가격 상승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인천으로 이 흐름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지방장 위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